소피아장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소피아장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권선입니다. 네, 소피아장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시간에는요, 우리 소피아 사장님께서 이 귀한 손님분들을 함께 자리에 모셔주셔서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는 그런 토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손님 모시기에 앞서서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하맨의 Who Let the Dogs Out 이 노래 들으시면서 귀한 소피아장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오늘도 이 빗속을 뚫고 우리 소피아 사장님이 이 귀한 시간을 쪼개어서 저희 위코리아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멋진 분을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어떤 분인지 좀 살짝 제가 사랑하는 동생인데 네. 친동생? 아니에요. 그냥 아는 동생? 네, 제가 수의사 협회를 많이 이제 돕고 있잖아요. 저희 네네, 파주 맞아요. 회사가.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처음에 만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친한 사이예요. 그럼 오늘은 수의사 선생님을 모신 건가요? 네, 그래서 이 동물병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제가 초대를 했어요. 오늘 함께 해달라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그 미국에서는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저도 이제 요즘 말로 댕댕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저도 참 궁금한 게 많을 것 같고 또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반려견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 아주 귀한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반려견이요? 반려견. 강아지를 이제 사람과 아주 친숙한 나 처음 동물이라고 들어봐요. 해서 반려견 그리고 고양이는 반려묘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거리가 좀 먼 관계로 우리 그 선생님을 전화로 이렇게 모셨어요. 네, 우리 이완구 선생님이십니다. 수의사 선생님이시고요. 지금 애너하임에 계세요. 네, 청취자분들 위해서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떤 일 하시는지? 저는 동물병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졸업하고 미국에서 한국에서 졸업하고 라이선스 따고 미국에 와서 이렇게 간단한 과정 거쳐서 이렇게 면허를 따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동물병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애너하임에서 하고 계시죠? 그쵸, 애너하임 힐스. 힐스? 애너하임 더 좋은 동네예요. 요바린다 맞은편. 요바린다 맞은편 애너하임 부촌이에요. 힐스의 부촌에 강조하고 계시네요. 부촌에 있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그 펫샵 이름이? 그 저는 병원, 하스피럴. 패밀리 펫 클리닉. 패밀리 펫 클리닉. 예. 네. 그냥 가족처럼 애완동물을 치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보통 이렇게 수의사 하시는 분들은 동물을 정말 사람처럼 대하고 가족처럼 대하고 막 친자식처럼 대하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뭐 이렇게 그 간판에서 벌써 패밀리 펫 클리닉이라고 느껴집니다. 그 동물을 정말 사랑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일단 우리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그 외에 뭐 다른 또 애니멀들을 또 키우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도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요.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주기적으로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강아지들을 목줄을 꼭 매줘야 한다, 아니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웃분하고 그 이웃분은 이제 외국분이신데 큰 이 세퍼드 개를 키우시는데 항상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산책을 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목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우리 개는 괜찮다, 스마트하고 아주 순하고 사람을 물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 저희 동네에 이제 낯선 분이 놀러를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막 공격하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린 아이나 반려견보다 좀 몸집이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 좀 위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은 괜찮다고 돈케어리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에서는 그 리시로라고 있어요. 네, 리시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목줄을 해야 되는 법이 있는데, 네네. 그래서 목줄을 하지 않게 되면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세퍼트처럼 이렇게 좀 사나운 애들을 이렇게 목줄을 안 하면 네. 여러 가지 그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이 다칠 수 있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다치거나 물리면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네. 그 애니멀 컨트롤에도 당연히 인발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올 테고 그러면은 또 막 그 광견병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광견병을 맞았으면 그러면 치료비만 하면 되는데 광견병 예방 접종을 맞지 않으면 치료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렇게 쿼런틴 네. 그거를 강아지를 이거를 얘가 광견병 증세가 있는지 없는지 몇 주를 병원이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 가서 이거를 모니터를 하루 부려야 돼요. 그러면은 되게 비용이 그 비용만 해도 10,000불 이상 정도 깨지고 그러거든요. 그 비용은 이 그 반려견의 주인 대신 오너분이 지불하셔야 되는 거죠? 네, 다 지불을 해야 되죠. 네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광견병 예방 접종을 안 맞았을 때. 네. 근데 이제 광견병 예방 접종을 맞으면 그러면 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대부분의 이렇게 강아지들이 집 안에 프로퍼티로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그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여러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그 홈 오너스 인슈런스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 강아지에 의해서 피해 본 게 이렇게 커버가 되기도 해요. 아, 그래요? 그럼 만약에요. 이제 저희 네. 집에 한 강아지가 주기적으로 저희 집 앞마당에다가 이제 앞마당에 미국 네. 집들은 오픈이 돼 있잖아요. 예. 앞마당에 항상 같은 자리에 그 변을 봐요. 네. 변도 상당히 사이즈가 어마어마한데 근데 예. 그 강아지의 주인분한테 물어보면 아니래요. 저희가 직접 네. 본 적도 있는데 그럴 네.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하는 수 없죠. 그냥 치워드리면 내가 되나요? 치워야죠. 제가 그냥 내가 치워드릴까요? 주기적으로. 내가 치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네. 이제 어, 약간의 어. 이렇게 법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서로 에티켓, 그쵸, 매너 양심적으로. 그러니까 네. 근데 계속 이렇게 그러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죠. 그렇지만 할 수 없는 거는 내 집 앞이니까 내가 치워야죠. 그냥 CCTV 하나 다르세요. 그러니까 네. 아, 다 그것 때문에 또 달기도 네.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네. 항상 이렇게 투덜투덜 대면서 치우기는 하는데 아우 매번 네. 약이 오르더라고요. 그러고 그냥 네. 가시면 저는 이제 산책할 때 네. 항상 그 비닐 그 봉투를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그 자리 그 즉시에서 치우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제 다 그렇게 해야죠. 네. 그럼 뭐 법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네. 이제 그 서로 에티켓이고 치워야 되고 그런 거니까 그런 네. 법적으로는 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네. 그리고 아까 세퍼트를 이렇게 그 풀고 키우다 이렇게 물 수 있다고 사람을 물 수도 있고 다른 강아지를 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홈 오너스 인슈런스가 있으니까 그걸로 커버가 된다고 그랬는데 네.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 인슈런스에서 어떤 종류 세퍼트나 아니면 막 그 사나운 강아지 종류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예외 사항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혹시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니까 이웃집 강아지들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물거나 아니면 사람을 물거나 아니면 네. 다른 강아지를 물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네. 너무 이거를 디펜시브 하거나 너무 don't make it personal 하게 하고 네. 그 내 홈 오너스 인슈런스 커버가 안 되는가 되나 안 되나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네. 그냥 그걸로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돼요. 예를 아. 들어 내가 운전을 하다가 내 잘못으로 다른 자동차가 망가졌어요. 네. 그러면은 뭐 we don't make it personal 그냥 안 하고 그냥 서로 보험 인포메이션 그렇죠. 주고 해결을 보험 처리를 하잖아요. 하죠, 보통. 네, 그러니까 내가 혹시 내 강아지가 어디 가서 좀 잘못된 행동을 이렇게 물거나 뭐 다치게 하거나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싸우실 필요 없고 그냥 그 홈오너스 인슈런스로 해서 그렇게 더 간단하게 해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또 상대방의 경우도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거를 그냥 making a big deal 막 그러거든요. 네네, 그거에 맞아요. 대해서 네. 전혀 동의하거나 싸우실 필요 없고 네. 그냥 그걸로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은 강아지를 기르면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거든요. 모르는 부분이 많죠. 네. 네, 이런 법적인 것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네. 그러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그 강아지를 이제 여행을 갈 때 이 그 강아지를 이제 그 맡겨주는 집들이 있어요. 네. 네네네. 그 베이비시터처럼 이렇게 맡겨주는 집들이 있는데 그 집에 이제 또 그분이 키우시는 강아지가 2마리가 있는데 그 집에 한번 여행을 가느라고 맡겼다가 그 강아지들이 이제 그 저희 강아지를 물어서 이 눈 밑에 이 그 뭐라 그러죠? 눈꺼풀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런 부분에도 이제 저희가 맡겼기 때문에 저도 뭐 어떻게 뭐 손해배상을 하거나 뭐 따져 묻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저희가 데려가서 눈을 치료하고 왔는데 뭐 그런 경우에도 혹시나 지금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도 혹시 어떤 법적인 부분들이 있나요? 그냥 약간 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냥 서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치료비를 주거나 아니면 거기서도 그 집의 프로퍼티가 다른 사람의 프로퍼티를 데미지를 한 거잖아요. 법적으로 치면 미국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는 프로퍼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기서도 홈오너스 인슈런스로 만약에 치료비가 진짜 많이 나와서 그래서 내가 아웃 오브 파켓 하기 좀 힘들다. 그러면은 그거를 홈오너스 인슈런스에서 이렇게 커버를 해줄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왔는데 화분이 떨어져서 그 사람이 다쳤어. 네, 그럼 우리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프로퍼티 데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홈오너스 인슈런스나 홈오너스 인슈런스 있는 게 다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한 거잖아요. 아, 그게 그러니까 동물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동물에도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동물도 it's our property. 우리 집에 있는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동물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 강아지가 이렇게 데미지를 입혀도 그러면 그거를 내가 인슈런스로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아웃 오브 파켓을 해도 되지만 인슈런스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게 아마 가능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제 가정에서 키우는 그런 그 반려동물이 프로퍼티에 해당된다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수술하다가 제가 왕구한테 들었는데요. 그 수술하다가 만약에 죽으면 그거 그냥 보상해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홈오너 인슈런스? 아니 그 강아지 값을 그냥 보상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치 맞죠? 맞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한국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강아지가 어떻게 하다가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잘못됐으면 그러면 이제 막 이모셔널 데미지나 뭐 그런 거를 이렇게 클레임을 하는데 근데 그런 걸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그런 클레임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강아지는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치료비랑 문제가 생기면 치료비랑 그 강아지 값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한테 막 물려서 막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냐? 그러면은 치료비밖에 못 받아요. 왜냐면은 똑같은 게 뭐냐면 내 자동차가 다른 차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바디샵을 맡겼어. 그러면은 받을 수 있는 게 그냥 차에 대해서는 차 수리비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리비만 받는 받는 거지. 차가 막 이 사고 때문에 막 이모셔널리 서퍼링 했다 그런 클레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는 경우도 만약에 이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그죠? 사람 말고 자동차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만 네네네 그렇죠. 차가 이거에서 막 뭐 이 차가 나의 뭐 10년 된 차다 뭐 심리적인 건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차가 그런 심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좀 의외인 게 저도 그래요. 미국에서는 이 동물을 정말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법적인 부분도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프로퍼리에 해당이 된다라는 게 정말 의아하네요. 미국에서 그것도 특히.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참고를 하시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얼마만큼을 클레임을 할 수 있고 얼마만큼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느 정도로 물어줄 수 있냐.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 강아지가 우리 집에 와서 다른 집 강아지가 다쳤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까지 물어주냐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이렇게 도움이 되죠. 대신 사람을 물면 얘기는 네. 달라져요. 그렇겠죠. 사람을 물면 얘기는 달라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집에 누가 손님이 놀러 왔는데 우리 개가 네. 손님을 물었다든지 네. 아니면 뭐 집에 뭐 우편 배달부가 왔는데 얼른 잡으려고 했는데 못 놓쳐가지고 우편 배달부를 물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네. 프로퍼리티 법적으로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홈오너스 인슈런스가 커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네. 집배원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미끄러져 다친 거랑 똑같으니까. 아 그런 것도 그러니까, 다른 문제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법적인 걸로 그러는데 그냥 제가 이제 법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되게 그냥 개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 강아지 때문에 누가 다치면 네. 첫 번째로 물어봐야 될 곳이 그 홈오너스 인슈런스한테 첫 번째로 물어보시면 거기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일단 갑자기 네. 법률 상담이 돼버려서 그러게. 제 분야가 아니거든요. 네네네네. 아니 너무 의아해가지고요. 그게 프로폴에 해당된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처음 들어서 저는 그게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면 그 강아지들은 아까 그 법적으로 광견병 예방 접종을 꼭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집에서 그냥 키우시는 분들 중에는 사실 그 광견병 주사를 안 맞히는 집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죠, 많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광견병을 맞는 것 자체가 그 네. 강아지들을 보호하는 개념도 있지만요. 네, 강아지들을 보호함으로써 사람들을 보호하는 개념이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라쿤 그 너구리한테 물려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가다가 개들하고 싸우고 그러면 이제 광견병에 걸리고 그러면 이제 광견병이 사람들이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강아지들한테 광견병을 맞추는 거를 거의 맨데터리 해놨어요. 근데 무조건. 예를 들어서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집 강아지는 이제 15살이에요. 네,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네. 조그마한 티컵 그런 조그마한 강아지들 광견병을 맞아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 CD에다가 물어보면 CD에서 무조건 예스라고 대답을 해요. 맞아야 된다. 네, 무조건 맞아야 된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은 막 예방접종 맞고 막 아픈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안 맞히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막 있거든요. 네. 엄청 아픈 애들 있거든요. 네, 그런데 꼭 맞아야 되나요? 그거를 이렇게 CD에다가 하면은 CD에서는 꼭 맞아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CD에서 애니멀 컨트롤이 모든 그런 거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 네. 애니멀 컨트롤은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사람 이렇게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게 또 본인들의 그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광견병 맞는 거는 그 의무 사항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네네. 광견병을 맞추고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등록비를 또 1년에 뭐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28불 한 30불 정도 전후가 돼요. 그렇게 네.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 광견병 주사는 그럼 주기적으로 맞춰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만 맞추면 되는 건가요? 캘리포니아는 처음 광견병 맞고 네. 처음 맞은 다음에 1년 있다 맞고 그 다음부터는 3년마다 맞으면 돼요. 3년마다 every 네. every 3년마다 꼭 맞추셔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기억해 그리고, 주시고요. 네. 미드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1년마다 맞춰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도 해요. 아, 그게 또 지역마다 다른가요? 그 광견병에 대한 게 주사에 그렇죠. 대한 게? 왜냐면은 또 그 야생동물이 많은 쪽이나 그런 데는 좀 자주 맞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또 CD마다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CD에서는 대개 한 3년 그 정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광견병 주사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뭐 실내에서 기르는 강아지라 하더라도 꼭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네. 뭐 미국 생활이 항상 그렇잖아요. 문제가 네네. 없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문제가 생기면 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안 해놓으면 네. 막 크게 막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어쨌든 네. 꼭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면서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뭐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꼭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그 반려동물을 프로퍼리티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이제 집보험으로 어떻게 해결이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집을 소유하고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집이 없는 뭐 렌트해서 사시는 분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로퍼리티 그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뭐 강아지에 대해서 따로 보험을 든다든지 뭐 그런 렌털스 방법이 인슈런스 있나요? 하잖아요. 네, 이제 그 호머널 인슈런스로 커버가 된다는 거는 네. 그 이제 내 강아지가 네.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강아지 또 사람처럼 이렇게 강아지 보험은 있어요. 네. 강아지 보험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강아지 보험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강아지 보험은 네. 어떻게 되냐면은 그 손님이 그 병원에서 치료비를 다 내고 네. 그리고 나중에 따로 손님이 그 보험회사에다가 클레임을 하는 거예요. 해서 그 비용을 청구를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손님이 청구를 하고 손님이 그거를 리임버스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그래서- 강아지 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드는 건가요, 보통? 강아지 보험은 여러 가지 보험이 있어요. 강아지 보험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은 강아지 보험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손님들이 그래요. 그럼 어떤 거를 해야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이렇게 찾아보시고 자기한테 가장 맞는 걸 이렇게 하시는 게 네.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비슷해요. 대부분 비슷하고 네. 그래도 이렇게 가만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쉽게 리임버스를 해주는데 복잡하지 않은데 가 거기가 가장 나은 것 같더라고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네. 이렇게 쉽게 클레임하고 쉽게 리임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보험회사가 편리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보험은 네. 아플 때 들면은 거의 커버 안 돼요. 강아지도요? 네, 그렇죠. 네. 또 그 부분에 그리고 있어서는 사람하고 또 네. 비슷하네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강아지 보험도 법적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만약에 강아지 보험 때문에 막 트릭을 하고 막 이거 트위스트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네네. 그 만약에 그 인슈런스 프로드 아주 크잖아요. 네. 그것처럼 강아지 보험도 그런 게 발생을 하면 네. 그 벌 받는 거는 똑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 그러니까 그게 강아지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군요. 아,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럼 또 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아니 여쭤볼게요. 그러면은요, 네네네. 권선희 씨, 네. 그 아파트를 렌트를 해도 보니까 내가 주위 분들 보니까 그 인슈런스를 따로 들더라고요. 렌털스 인슈런스. 아, 렌털. 그럼 내 인슈런스 생각에는 있어요. 그걸로 커버가 될 것 그쵸, 같은데요. 렌털스 그걸로 있죠. 돼요? 네, 그럼요. 그게 프로퍼티면 그 렌털 인슈런스 드는 이유가 그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없어지고 물건이 없어졌을 때 커버하는 건데 네. 당연히 강아지 하면은 그 렌털 인슈런스로 될 것 아, 같은데요. 그거로도 되나요? 그러면 따로 그 강아지 보험을 따로 안 들어도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렌털 인슈런스로 하면 아니요, 강아지 보험은 네. 그거는 강아지 아플 치료에 때. 관한 거니까 그거는 따로죠. 아, 렌털스 인슈런스나 홈오너스 인슈런스는 뭐냐면은 아까 그 손님이나 누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 집에서 물렸을 다치면 우리 개가 사해를 입혔을 때 그렇죠. 네. 그런 거고 이제 우리 강아지를 위해서는 강아지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치료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강아지를 위해서는 강아지 보험을 따로 들어야 되는 거. 사람처럼 맞죠? 그렇죠. 네. 아, 이제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그 왜 미국에는 왜 강아지한테 그 마이크로칩을 뭐라 그러죠? 주사를 한다 그러나? 입력을 한다 그러나? 그렇죠. 마이크로칩을 심죠. 예, 심어가지고 그 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또 이렇게 수집을 하잖아요, 왜? 네네. 그래서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또 찾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네네.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아니요, 마이크로칩은 법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법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네. 마이크로칩은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거나 그럴 때 이제 그 찾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손님들이 그 좀 착각하시는 게 마이크로칩을 넣으면 네. 거기에 모든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주소랑 뭐 예방접종 맞은 거랑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마이크로칩에는 번호만 있어요. 어떤 번호? 집 번호? 그 주인의 번호? 아니요. 그럼요. 그 마이크로칩의 번호, 고유 번호만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어떻게 찾죠?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네. 마이크로칩을 이렇게 심으면 그러면 그 마이크로칩 컴퍼니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 온라인이나 전화를 해서
내 아. 정보를 거기다 다 넣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아. 나중에 강아지가 잃어버렸을 때 애니멀 컨트롤이나 쉘터나 아니면 누가 찾아서 동물병원에 가서 마이크로칩이나 스캔해주세요. 스캔을 하면 번호가 딱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번호를 가지고 그 마이크로칩 컴퍼니에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정보는 그 마이크로칩 회사가 갖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마이크로칩 회사들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다 같이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다 전화를 하면 거기서 누가 주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 그 주인한테 그렇게 연락이 가는 거죠. 그래서 아, 막 어답션을 하고 뭐 마이크로칩을 하고 그러신 분들이 그거를 전혀 모르니까 네. 마이크로칩 했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강아지를 잃어버리면 네. 못 찾아요. 오. 그거를 꼭 하셔야 돼요. 정보 입력을 따로 그러니까 그 손님이 따로 하셔야 되는 거군요. 그쵸. 아, 그것도 몰랐네요. 저도 마이크로칩만 심어놓고 그 회사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꼭 해야 되겠네요. 특히 애니멀 네. 컨트롤 같은 데서 어답션을 하면 네. 그럼 거기서 그냥 마이크로칩만 넣어놓지 거기 그 등록을 안 해줘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꼭 그 번호를 가지고 거기 이렇게 회사 주니까 거기다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등록을 해놔야지. 오. 그래야지 나중에 그 잊어버렸을 때 강아지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는 그 주인 번호가 마이크로칩을 심을 때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줄 알았어요. 거기 칩에. 근데 다 그게 그렇게 아니-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었군요. 네, 그래서 꼭 마이크로칩 넣고 네. 그리고 이제 연락을 해서 그거를 해야 돼요.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죠? 거기 네. 그 마이크로칩을 심은 회사에. 거기, 네. 거기 마이크로칩 컴퍼니에다 해도 되고 아마 온라인에 가서 이렇게 네. 해도 될 텐데 일단은 그 마이크로칩 그 스캔해 보면 네. 그게 어느 회사인지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하면 되고 아니면 또 그 네. 공짜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 온라인 창에 그렇군요. 찾아보면 그런 거는 네. 아, 오늘 찾아보시고 그러시면 돼요. 너무 중요한 정보를 정말 새로운 것, 저 지금 들은 것들은 모두 제가 모르는 거였어요. 몇 년 동안 강아지를 키우면서도 저도 몰랐던 부분들이었거든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이런 정보들이 그렇게 동물병원은 그냥 치료만 하러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그 동물병원은 치료하는 거지만 근데 네. 강아지를 기르면서 네.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조금 알고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내 강아지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더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네. 이렇게 좀 어떻게 처리를 한다기보다는 뭘 해야 되는지는 아니까 당황을 네. 좀 덜 하실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잠깐 우리 광고 듣고 돌아와서 우리 선생님에 대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미주 한인 최대 규모,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서울 메디칼 그룹. 가장 많은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가 속해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을 통하면 전문의 허가도 아주 빠릅니다. 메디케어 HMO 보험 가입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메디칼 그룹은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소중한 나와 가족을 위한 선택. 서울 메디칼 그룹. 오늘도 위코리아와 함께 시작합니다. 네, 여기는 위코리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멕시코 국경장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 많죠. 재밌는 프로가 많아서 좋아요.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그 파스타 맛이 여러분은 위코리아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짧은 거리를 운전해도 꼭 듣게 됩니다. HD 고음질로 즐기는 위코리아. 광고를 줄여 깔끔한 방송, 알차고 다양한 편성.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위코리아 라디오. 옷깃 스치는 인연, 맺을 사이도 없이 사람들은 무엇에 그리 바쁜 것일까요? 그런 당신,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길거리 식사에 나의 시간을 맞바꾸고 눈과 귀, 혀를 자극하는 맛에 너무 쉽게 빠져드는 우리.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이 선물하는 내 몸의 변화, 일홈생식.
이현장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네,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그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분은 진심을 다해서 그 수의사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필이 오더라고요. 그런 감이 오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선생님과 대화를 나눠보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생겨서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그 수의사가 되시는 게 꿈이셨나요, 혹시? 어릴 때부터 수의사가 되는 건 꿈은 아니었어요. 그럼 원래 꿈은 무엇이었나요? 원래 꿈은요? 네. 원래 꿈은 아마 네. 인공위성을 만들고 싶었어요. 와, 선생님 멋지시다. 우리 왕고 씨가 아주 똑똑한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서울대에서 거의 그냥 1등으로 졸업하신. 서울대 수의학과 나오신 거예요? 수의학과. 네. 오, 정말 엘리트시네요. 네. 제가 감히 범접하기 힘드신 분이네요. 항상 권선희 씨는 맨날 범접하기 힘드신 분이에요. 아니 우리 소피아 선생님 아시는 분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또 아무나 또 모시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송이 라디오로만 나가니까 그게 참 안타까워요. 굉장히 미남이시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소피아 선생님이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미남이시더라고요. 혹시 뭐 배우 해볼 생각 없냐 이런 제의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말씀만 해도 고맙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어물쩍 넘기시나요?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 그 수의 이제 일을 하시면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예,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네. 그냥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좀 그런 거는 뭐냐면은 이제 네. 강아지들을 이렇게 안락사를 시켜줄 때. 그러니까요. 제가 그쵸? 예전에 TV에서 그 동물병원을 이제 24시간 취재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이 안락사 시킬 때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정말. 예. 그러니까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은 네. 정말 이 강아지들을 라스트 미닛에 데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네.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네. 예. 그런데 그때가 가장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그 반려묘의 주인분들은 그 보내고 싶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참 이렇게 강아지들이 나이가 들고 아프고 그러면 네. 가장 준비를 해야 될 게 내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 그래서, 말처럼 쉬운가요? 네. 근데 항상 얘기해요. 네. 보내주는 게 강아지를 위해서 더 나아요. 더 고통받지 않게. 네. 그리고 이거를 보시고 이런 사인이 나타나면 그때는 보내줘야 될 때예요.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려요. 아픈 애들이 이렇게 오면은 네. 이거 해서 이런 사인들이 있으면 네. 그때는 꼭 보내줘야 돼요. 그걸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가 좀 쉬우시더라고요. 어떤 사인일 때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큰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중에 그 뒷다리를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많이 들면. 저 본 적 있어요. 네.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아직까지 밥도 먹고 아직까지 꼬리를 흔들지만 그때는 보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러면서 막 못 걸을 때 똥 누고 오줌 누잖아요. 여름 되면은 반나절 만에 구덕이 생겨요, 애들한테. 네. 그냥 그걸 24시간 같이 옆에서 케어를 해줄 수 있으면 그러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은 애들도 엄청 고생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인들을 아프면은 미리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기 좀 쉽고, 그리고 이제 참 이렇게 좀 가슴 아팠다고 그랬나? 그거는 뭐냐면은 큰 강아지였어요. 이제 그 안락사를 시켜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다른 곳에 가 있는 아들들 다 오고, 친척들 다 오고, 집에요. 어느 나라에? 다른 나라라고 다른 나라는 아니었고, 다른 나라도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근데 다른 스테이트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가족처럼. 그래서 가족들이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참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네. 또 그 수의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사람은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개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정말 너무 강아지는 마음이 어디가 아파요. 아프면 안 먹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어디가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검사를 다 해야지 네. 어디가 아픈지를 아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데리고 오면 그냥 우리가 그냥 오자마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좀 어려워요. 그러면 항상 손님들한테 그러죠. 네. 만약에 얘가 말을 할 수 있어서 네. 우리한테 말을 하면 어디가 아프다 그럴 거고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네. 강아지가 울거나 그러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또 네.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왜냐면 울지 않는다고 안 아픈 게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그래. 얘가 만약에 말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엄마한테 그럴 거야. 엄마 나 지금 어디 아파. 그럴 건데 애들이 낑낑대지 않는다고 울지 않는다고 안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또 기분이 참 그래요. 힘들죠.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물론 훌륭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수의사 선생님들께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게 사람은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근데 우리 반려동물들은 그러지를 않으니까 정말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걸 찾아낸다는 게. 네. 찾아낸다는 게 힘든 것도 힘들지만 네. 그거를 손님이 몰라줄 때 더 힘들죠. 우리가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큼이라도 좀 이제 아셨잖아요. 우리 반려동물들은 어디가 아프다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기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수의사 선생님분들의 입장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조금 배려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아무리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우리 수의사 선생님과 함께 같이 우리 강아지를 치료하는데 힘을 보태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만이라도 그렇게 꼭 해주실 거죠? 네, 여러분. 네, 약속해 주세요. 그렇죠. 네네. 같이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도 그 수의사 생활 하시면서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꼈던 때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정말 심하게 아픈 애였어요. 네. 심하게 아픈 애였는데, 네. 근데 치료비도 또 그런데 심하게 아픈 애였는데, 네. 어떻게 그러면 먼저 우리 간단한 것만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랬는데 생각지도 않게 치료가 됐어요. 애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치료가 된다기보다는 생각지도 않게 애가 많이 바뀌는 거예요. 회복이 됐군요. 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가장 좋고 네. 그리고 어떨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고 그리고 뭔지는 알아요. 무슨 병인지 이제 찾았어. 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네. 치료가 안 될 때. 정말 답답하죠. 이게 그 살아있는 몸이 되놓으니까 이런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런 책들이 텍스트북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떨 때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어떨 때는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어떨 때는 얘는 정말 심한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좀 이거부터 할게요. 그랬는데 생각지도 않게 애가 반응이 좋고 정말 회복될 때 그때가 이렇게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저희도 기분이 좋고 그러죠. 네.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께 좀 외람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다시 태어나도 수의사 일을 할 것이다. Yes or no? Yes, 좋죠. 네. 얼마나 이게 보람되고 좋은데요. 그러시군요. 정말 감동입니다. 아니 어렸을 때는 인공위성을 만드는 게 꿈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다시 태어나도 나는 수의사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수의사 일을 하시면서 더 이 일에 대한 깊은 애착이 생기신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 얼마나 좋은 직업인데요. 네, 그러면은요, 우리 그 학생들 중에서도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꿈을 키워가는 우리 그 꿈나무들한테 수의사의 꿈을 꾸고 있는 꿈나무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꼭 당부하고 싶은 말요? 네, 수의사라면 이런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들 있잖아요. 예. 네네.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람도 사랑하고 네. 강아지도 사랑해야죠. 첫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쵸. 네. 그러면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요? 네. 공부 열심히 해야죠. 아무나 수의사 가나요? 정답. 맞아요. 공부 안 하는데 수의사 어떻게 가요? 저도 그 대답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네. 수의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네. 방법은 다 있어요. 네. 방법은 다 있으니까 네. 그런 마음만 있으면 네. 네. 방법은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돼요. 내가 봤을 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네. 왕구 씨가 참 진짜 뭐든지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미국에 와서도 또 코넬에 가서 또 잠깐 짧은 또 수업도 또 듣고 오셨고 그래서 1년 받았다 그러셨나요? 네. 그래서 네, 1년 갔었죠. 그래서 코넬 가서 또 교육도 받고 또 하다못해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제가 네. 또 배드민턴을 또 그냥 소개를 했더니 또 요즘은 또 배드민턴에 또 빠져서 또 아주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하시는 뭐든지 그런 열심히 하는 성격이시군요. 성격이에요. 네. 그러니 또 우리 반려동물들 치료하실 때 또 얼마나 열심히 꼼꼼히 잘 치료를 해주시겠어요. 정말 꼼꼼해요. 제가 네. 저는 돈 벌려고 부동산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투자를 미래에 투자를 위해서 부동산을 이렇게 라이선스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바쁠 때 어떨 때는 왕구 씨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뭐 좀 찾아달라고 그러고 뭐 선생님이 해달라고. 부동산 얘기는 하시지 말아달라고 그거. 하셨는데. 그래갖고 아니야 저 그냥 가끔 시간 네. 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고맙고 보면은 너무 꼼꼼해요. 이 서류에 대한 거 모든 게 진짜 꼼꼼해서 네. 달리 수의사가 아니구나 제가 보면서 느끼죠. 사실 그 누군가를 치료한다라는 건요 정말 그 꼼꼼함이 기본인 것 같아요. 네. 저처럼 이렇게 덜렁거리고 허당 같은 그런 네. 성격들은 네, 저도 그래요. 누군가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정말 그 한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네. 정말 꼼꼼하게 그리고 첫 번째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랑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정말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갖추고 계신 아주 훌륭한 수의사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 선생님 어디 계시는 거야? 어느 병원이야? 나 한번 가보고 싶어. 어디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 선생님께서 방송 들어가기 전에 나이 병원이 어디인지는 홍보하시지 말아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또 우리 청취자분들을 배려 안 할 수 없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선생님 죄송하지만 우리 선생님 병원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디에 위치한 어디인지? 네네 주소를 말씀드릴까요? 네, 그럼 아니면, 너무 감사하죠. 네. 네. 주소는 5557 네. 이스트 네. 산타 아나 로드. 산타나 로드. 네. 예, the number 103 네. 103호. 그리고 네. 애나하임 힐스 네. 캘리포니아 네. 92807. 92807. 네, 주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 받아 적으세요. 아니면 전화기 스마트폰에다가 입력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딱 한 번만 불러드릴 거예요. 자, 5557-5557 이스트입니다. 이스트. 그리고 산타 아나 로드입니다. 산타 아나 로드. 그리고 슛 넘버 103이고요. 103호. 네, 그리고 애너하임 힐스입니다. CD 네임은 애너하임 힐스. 캘리포니아 92807입니다. 92807번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혹시 주실 수 있나요? 주실 수? 예, 전화번호는 네. 714 714 282 282 1111. 번호 좋네요. 11이요? 1111? 예. 오, 번호 좋은데요. 자, 여러분. 전화번호도 딱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714-282-1111번입니다. 714-282-1111번입니다. 우리 소피아 사장님께서 아까 방송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이왕구 선생님을 찾으러 이 강아지를 데리고 유럽에서도 손님들이 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아까 강아지가 죽어서 강아지가 죽어서 그래서 유럽에서까지 왔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그랬죠. 말이죠. 뭐 그 정도로 우리 그 손님분들한테 정말 신뢰감을 드리고 또 강아지를 진심으로 마음과 또 성과 열을 다해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아주 훌륭한 수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재밌었어요. 네, 뭐 소피아 사장님이 기회를 주신 거니까요. 소피아 사장님께 네 감사 인사 또 한 말씀 전해주세요. 뭐 방송을 통해서 네 소피아 사장님께 한 말씀. 소피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틀린 거 있으실 텐데 혹시 틀린 거 있더라도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우 기분 나쁘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네. 우리 소피아 사장님도 이완구 선생님께 평소에 하시지 못하셨던 말씀 있으시면 방송을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행복하길 바라고 건강하고 그리고 항상 내 옆에서 이렇게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완구 씨. 네, 아유 감동입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이렇게 좋은 관계 오래오래 유지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완구 선생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러셔야지 우리 또 많은 반려동물들이 선생님께 치료를 받고 또 아주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의 건강엔 여러 반려동물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건강하시기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해피 발렌타인스데이. 네. 나 오늘 발렌타인스데이. 해피 발렌타인스데이.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우 정말 좋은 시간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우리 소피아 사장님께 너무 감사해요. 네, 아니에요. 네. 제가 보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매주 한 번씩 제가 시간만 된다면 골고루 진짜 모실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래서 그 친구 뭐 혹은 사람은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좋은 그 깨끗한 물이 맑은 물이 고이는 곳에는 항상 맑은 물이 모인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소피아 사장님 주변에는 정말 훌륭하고 좋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분들을 뵐 때마다 우리 소피아 사장님이 달리 보여요. 점점점 감사해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피아 사장님 이렇게 좋은 분이신데 저희 위코리아 방송에 항상 이렇게 큰 힘을 보태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래요. 감사해요. 건선희 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네, 우리 소피아 사장님도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정말 가득가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다가도 너무 상대방한테 바라지만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먼저 베푸시면 또 더 행복한 발렌타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미국은 한국은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발렌타인 이러지만 미국은 보통 내 자식들, 부모님들 다 발렌타인 가족들 선물하고 카드 보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부모님들 그리고 내 자녀분들한테도 초콜릿 한 박스라도 다 사가지고 그리고 가는 이 방송이 나갈 때는 발렌타인이 지날 때네요. 그렇죠. 저희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렇지만 여하튼 올해든 뭐 앞으로도 매년 발렌타인이 있을 테니까 이거를 잊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챙겨주시면 아마 자기도 아마 대우를 받으실 것 같아. 오늘 그러니까 오늘 정말 주옥 같은 명언을 남겨주셨네요. 그래서 발렌타인 때 모두 행복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강한 또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우리 소피아 사장님 하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 가족보다 더 소중한 건 없을 것 같아요. 표현하시면서 아낌없이 표현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 반려동물이라 하더라도 정말 가족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피아 사장님 좋은 시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 잠깐 띄워드리고요. 끝곡으로 이승환의 플란다스의 개 띄워드리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소피아 사장님과 저는 권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낙엽처럼 쌓여가던 무의미한 나의 하루들. 플러튼 빌라 양로 호텔에서 노년의 행복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정과 추억, 건강해지는 기쁨. 나의 오늘은 든든한 친구들과 함께라서 더욱 행복합니다.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케어 전문가의 정성 어린 손길. 이제 돌아갈 내 집은 플러튼 빌라입니다. 플러튼 빌라 양로호텔 714-308-9800. 미주 최초 IPTV 한국방송 티보플레이 101010 티보플레이 10주년 특별 이벤트 10개월 동안 10명을 소개하시면 10년간 티보플레이가 무료.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어린이, 종교, 최신 영화 8만여 편의 프로그램과 실시간 방송까지 10개월 동안 10명 소개하시고 10년간 무료로 시청하세요. 101010 티보플레이 10주년 특별 이벤트 855-826-4636 855-826-4636. 20년 동안 한인섭외와 함께 해온 종합 마케팅 회사 TJ 마케팅, 신문, TV, 라디오의 광고 디자인 제작과 대행은 물론 텀블러 등 3만여 아이템의 마케팅 판촉물과 캘린더 제작, 각종 인쇄물의 디자인과 제작, 그리고 각종 행사와 결혼식 피로연, 전통 혼례, 칠순, 팔순 잔치, 한국 전통 공연, 클래식과 재즈 연주 등의 이벤트까지 믿고 맡기는 TJ 마케팅 213-820-4487 820-4487